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월급이 끊겼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밖에 없구나. 맞습니다. When it better, 은퇴하고 나면 수입은 확 줄어드는데 지출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병원비나 약값은 오히려 늘어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야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해볼까, 펀드를 들어볼까, 비트코인이 어쩌고 하던데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And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펀드, 코인, 부동산 투자 이런 투자들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매일 시세 확인하면서 마음 졸여야 하죠. 제가 20년 넘게 노후 재무 설계를 해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대박이 아닙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매달 쓸 생활비만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바람이에요.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위험한 투자 없이 예금과 적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마치 두 번째 월급처럼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 비과세 혜택, 예금자 보호 활용법, 시니어 전용 상품까지. 어르신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라고 하면 그냥 은행에 돈 맡겨두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예금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예금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마치 작은 월급처럼 매달 이자가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 예금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만기일시 지급식은 1년이든 2년이든 만기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고, 월이자 지급식은 매달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노후에는 월이자 지급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병원비 모두 매달 나가는 돈들이에요. 이자를 1년 뒤에 한꺼번에 받으면 당장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죠. 하지만 매달 이자가 조금씩 들어오면 그 돈으로 바로바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대략 연 23%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에서는 4%대 예금, 5%대 이상 단기 특판이 등장하기도 해요. 다만 연 5% 예금이 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금리 상품은 특판이나 조건부 상품 중심으로 가끔 등장하는 것이지 흔한 게 아니에요. 금리만 보고 달려들지 마시고 조건과 기간, 예금자 보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3%, 예금의 월이자 지급식으로 넣으면 세전 기준 한 달에 약 12만 5천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4%를 떼면 세후 약 10만 5천 원 정도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10만 원이면 한 달 전기세, 가스비가 해결됩니다. 두 달치 약값이 될 수도 있고요. 예금을 여러 개 나눠두면 이런 작은 월급들이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방금 이제 세금이 15.4%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이자를 100만 원 받으면 일반 예금은 15만 4천 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84만 6천 원 정도인 거예요. 100만 원 중에 15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간다니 아깝지 않으세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서 원금 5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의 세금이 0%입니다. 같은 금리, 같은 금액이라도 한쪽은 세금을 떼고 한쪽은 안 떼고 받는 구조죠.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신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65세 이상이면 폭넓게 가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으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 전에 은행 창구나 공식 안내를 통해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와 조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3천만 원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가 90만 원입니다. 일반 예금은 세금을 떼고 약 76만 원을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은 90만 원을 통째로 받습니다. 1년 차이가 약 14만 원, 5년이면 70만 원, 10년이면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금리를 0.5% 올리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비과세 혜택 하나 잘 챙기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세요.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입니다. 은행마다 5천만 원씩 되는 거 아니야? 하시면 안 됩니다. A은행에서 3천, B은행에서 2천 하면 그걸로 한도가 다 찬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손해보는 것만 많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나이 덕분에 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은행들이 시니어 전용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플러스 예금, 평생 든든 정기 예금 같은 이름으로요.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이어야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 이체나 자동 이체 설정 시 우대금리를 주는 구조입니다. 상품명과 조건은 항상 바뀌니 반드시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60세 이상 시니어 전용 예금 상품이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은행, 같은 예금이라도 모바일로 가입하면 금리를 0.25%포인트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 자녀분이나 손주와 함께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0.3%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5천만 원 기준 1년에 15만 원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막 3년이면 45만 원이에요. 스마트폰 가입 한 번으로요. 요즘 은행 앱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간편 모드나 큰 글씨 모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한 번만 넘기시면 이거 생각보다 편하네 하실 수 있어요. 최대 연 4.5% 이렇게 써 있어도 기본금리는 3%이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조건을 다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결제 30만 원, 급여 이체, 적금 가입, 은퇴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조건들이죠. 지키기 어려운 조건은 과감히 포기하세요. 내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조건만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이 금리는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금리인가요? 둘째,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셋째, 조건을 못 지키면 금리는 몇 퍼센트가 되나요? 이 세 가지만 물어보셔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명확해집니다. 마번 파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왜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제도는 한 사람 기준, 한 은행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1억 원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예전 5천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보호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입니다. 혹시라도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에 따라 예금자의 돈을 대신 지켜줍니다. 1억 5천만 원을 한 은행에 다 넣어두면 1억 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00만 원씩 두 은행에 나누면 두 군데 모두 1억 원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전액이 보호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은 대부분 보호 대상이지만 일부 고위험 상품, 파생상품, 투자 성격의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문구가 없다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은행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총 1억 3천만 원이 있다면 두 은행에 6,500만 원씩 나눕니다. 두 곳 모두 1억 원 한도 안에 있으니까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죠. 각 은행에서 월이자 지급식 예금으로 가입하시면 매달 두 군데서 이자가 들어옵니다. 연 3% 기준으로 합해서 월 32만 원 정도, 세후 약 27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가상의 시니어분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물론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이고 실제 금리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비 15만 원이 나가는 김 선생님.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생활비 쓰고 나면 빠듯하셨어요. 1,000만 원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연 3.2% 월이자 지급식 예금에 넣으셨습니다. 비과세라서 세금 없이 매달 약 13만 원이 들어옵니다. 병원비 15만 원 중 대부분을 충당하게 된 거죠. 이제 병원 갈 때 돈 걱정을 덜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비 20만 원, 약값 10만 원이 매달 나가는 박 선생님 부부. 1억 2천만 원을 두 은행에 6천만 원씩 나눠서 연 3% 월이자 지급식으로 넣으셨습니다. 부부 각각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서 매달 약 28만 원이 들어옵니다. 관리비와 약값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고지서 볼 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셋에게 용돈 주시는 게 부담이셨던 이 선생님.
야,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어디서 빼서 줘야 하나 고민이셨대요. 3천만 원을 저축은행 모바일 전용 상품 연 4%에 넣으셨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매달 세후 약 8만 원이 들어와서 이걸 손주 용돈 통장이라고 부르신대요. 동호회 회비도 여기서 내시고 눈치 안 보고 손주한테 용돈 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금 하나로 노후 전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계, 같은 연금이 집의 뼈대, 예금이자가 살과 피부, 작은 일거리나 임대 수입이 옷과 장식이 됩니다. 연금이라는 뼈대 위에 예금이자라는 살을 붙이면 훨씬 튼튼한 노후가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세라도 70세라도 80세라도 오늘 예금 구조를 바꾸면 오늘부터의 1년이 달라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오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행해 보세요. 첫째, 은행에 가서 제 예금을 월이자 지급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둘째, 제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 물어보세요. 셋째, 제 예금이 예금자 보호 1억 원 한도 안에 있나요? 여러 은행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상담 받으세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한번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나 손주와 10분만 대화해 보셔도 됩니다. 나 이런 거 알아봤는데 같이 은행 가줄 수 있어? 이 한마디면 돼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십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드신 겁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한 통의 전화, 복잡한 공부보다 은행 한 번 방문, 혼자 고민하기보다 자녀와 10분 대화. 이것이 노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애써 모아오신 돈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셨던 돈. 밤새 일하고 허리 아픈 것 참으면서 모으셨던 돈. 이제는 그 돈이 어르신들을 위해 일할 차례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던 삶에서 돈이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는 삶으로 함께 방향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따뜻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 시을맘, 감사함 믿는